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요양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실기 70문제입니다. 그동안 시험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모두 합격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대상자를 대하는 바른 원칙은 보기 1번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기저귀 확인하지 않을게요. 그럼 지금 화장실 가셔서 소변 보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2번 지금 식사하시지 않으시면 점심시간이 늦어져요. 얼른 식사하세요. 3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가족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얼른 목욕합시다. 하면서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4번 저 혼자서 힘들어요. 제가 어르신 뒤에서 겨드랑이 잡아드릴 테니 일어나 보세요. 5번 콧줄 빼시면 내일은 주말이라 병원에도 못 가요. 주말 동안 콧줄 못 빼시게 묶어둡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식사하시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늦어져요. 얼른 식사하라고 뭔가를 강제로 취하려고 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3번 역시 옷을 벗기 시작해요. 즉, 이것도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를 잡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는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면 어깨 관절이 탈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아야 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콧줄을 빼면 주말이라 병원에 못 가니까 묶어두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억제대를 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대상자를 대할 때 억제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제공하는 올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상체를 세운 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2번 침상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3번 식후 왼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4번 오른쪽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게 될 경우에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뺨에 음식물이 많이 고여 있게 될 것이고요.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오른팔에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을 올려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보기 3번의 경우 식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왼쪽에 서주시는 것이 좋은데 왼손으로 대상자가 식사를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대상자에게 식사 보조를 해주셔야 대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2번 식사 전에 입 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3번 식전에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하여 침이 많이 나오도록 한다. 4번 상체는 높이고 턱은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서 목을 축이게 하고요.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셔야 하고요. 보기 3번에 나오는 레몬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침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보기 4번의 체위는 옳지 않고요.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보기 5번처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주입 후 앉아있기 불편해하면 왼쪽으로 눕게 한다. 2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한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4번. 입안의 청결과 입술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로 닦아준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영양액은 너무 빠르게 주입을 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았고요.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주입 후 앉아있기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눕게 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영양액 주입을 하고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거는 것이 아니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주셔야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 입술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보기 5번의 경우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을 하고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 내용은 교재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살에 자주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빨대로 먹이다. 2번.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 뒤 물을 넣어준다. 3번. 음식에 섞여 먹인다. 4번.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놓고 나누어 먹인다.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한 경우에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기 1번의 경우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물약에 가루약을 추가로 더 섞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가루약을 입에 직접 넣어주는 것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보기 3번의 경우에도 음식으로 섞여 먹는다고 했는데 음식에 약을 섞지 않고요. 보기 4번의 경우에 1회 용량을 제공을 하는 것이지 하루 분의 약을 모두 물에 녹여놓고 나누어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물약을 따른다. 2번. 약병 뚜껑은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둔다. 3번. 병 입구 안쪽은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4번. 계량컵은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5번. 먹기 전에 약병을 흔들어서 색을 일정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물약을 따라야 라벨이 훼손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라벨이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오답을 살펴볼 텐데요. 보기 2번의 경우에 약병 뚜껑은 뚜껑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도록 두셔야 하고, 보기 3번의 경우 병 입구 안쪽은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보기 4번의 경우에 계량컵은 눈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에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섞어보는 건 맞는데요. 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흔들어서 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이나 안연고를 투여하는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안연고 투여 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2번 안약을 각막에 투여한다. 3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4번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5번 안연고 투여 전 멸균솜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인데요. 안약을 점적하고 나서 비루관을 눌러주어서 안약이 코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보기 1번의 경우에 안연고를 투여하고 나서 꺼지로 30분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보기 2번의 경우에는 안약을 각막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천정을 보게 한 후에 대상자의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을 하죠. 그리고 아랫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보기 4번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아래로 보게 하도록 했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닐 거고요. 보기 5번의 경우에 안연고 투여 전에 멸균솜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 내용은 교재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약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2번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3번 귀 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4번 귀는 후하방으로 당긴 후 투여한다. 5번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귀에 약을 넣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하는데요. 보기 1번처럼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뇌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보기 3번처럼 이관 내에 꼭 끼워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는 후 상방으로 잡아 당겨 주셔야 하고요. 보기 5번처럼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서 투여를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주사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약물 흡수 촉진을 위하여 알코올 솜으로 누르고 있는다. 2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과 같은 높이로 유지한다. 3번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번 옷을 갈아입힐 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갈아입힌다. 5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부어있는 부위를 꼭 눌러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사 부위가 붓거나 아니면 붉게 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절기를 잠그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의 경우에 알코올 솜으로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꼭 누르고 있는 이유는 약물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멍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보기 2번의 경우에 수액병의 위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보기 4번의 경우 옷을 갈아입힐 때는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갈아입히는 것이 아니라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갈아입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기 5번의 경우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조절기를 잠그고 나서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희가 238페이지에서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바르게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준다. 4번, 침대에서 일으킨 후 기립성 저혈압 여부를 확인한다. 5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으키고 나서 어지러워하는지 기립성 저혈압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작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은 낙상이나 미끄럼 방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보기 2번의 경우 슬리퍼도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배설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호출벨을 대상자 옆에 두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하고요. 보기 5번의 경우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 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에서 저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바지를 내린 후 콧 이불로 덮어준다. 2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3번,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번, 항문이 변기의 뒤쪽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5번, 배설을 마친 후에는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침상 머리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하고요. 보기 1번의 경우에는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이불로 덮어준 후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하고, 보기 2번의 경우에는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배설에 소리가 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 두시거나 아니면 테레비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의 경우에 항문의 위치는 변기 중앙에 오도록 헤어 주셔야 하고요. 보기 5번의 경우 배설을 마친 후에는 물수건으로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옷을 입힌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11번의 경우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 부분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2번,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4번, 이동 변기는 하루에 한 번 깨끗하게 세척한다. 5번, 배설 중에는 하의를 벗겨 배설물이 옷에 묻지 않도록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다리를 내려서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보기 2번의 경우에 이동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밑에 깔아주셔야 하고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3번의 경우에 이동 변기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셔야 합니다. 보기 4번의 경우는 이동 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배설하고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5번의 경우는 배설 중에 하의를 벗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2번,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는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준다. 4번, 꼬리뼈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5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깨끗한 부분인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보기 2번의 경우에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샌다고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은 옳은 처치가 아니고요. 보기 3번의 경우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서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4번의 경우에 꼬리뼈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넛 모양의 베개는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변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보기 5번의 경우 피부 발적이 보이면 욕창의 초기 단계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마사지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를 문지르지는 않습니다. 문지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보기 2번,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보기 3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위치한다. 보기 4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보기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내용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인데요.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유치도뇨관을 통한 감염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나서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보기 1번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기 2번의 경우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한다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치도뇨관이 막히진 않았는지 꼬이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기 3번의 경우에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기 4번의 경우에 수시로 당겨보면 요도 점막의 손상이나 혹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2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결제로 닦는다. 3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5번 입 안을 닦을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에 아래쪽 잇몸과 위를 닦아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다 닦아내 주셔야 하죠. 보기 1번의 경우에는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보기 2번의 경우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기 4번의 경우에 치약을 짤 때에는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주셔야 하고 보기 5번의 경우 입 안을 닦을 때 목젖까지 닦게 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 내용은 저희가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16번은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의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잠을 자기 전에 빼둔다. 2번 의치 세정제가 없을 때는 주방세제를 대체할 수 있다. 3번 의치를 보관할 때는 건조 후 의치 전용 보관함에 넣어둔다. 4번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5번 아래쪽 먼저 빼고 위쪽 먼저 끼워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의 경우에 의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보기 3번의 경우에 의치를 보관할 때는 건조 후 의치 전용 보관함에 넣어두지 않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보기 4번의 경우 의치를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면 의치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소독하지 않고요. 보기 5번의 경우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의 의치를 먼저 뺍니다. 이 내용은 교재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1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2번,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넣는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뒷머리는 머리를 앞뒤로 돌리면서 헹군다. 5번, 수건은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머리 청결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교재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다룬 내용인데요. 대상자 머리 손질을 위해서 머리는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에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셔야 하고요. 보기 2번의 경우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바지 양동이에 넣어주셔야 하죠. 보기 4번의 경우에 뒷머리는 머리와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5번의 수건은 어깨 아래에 놓아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보기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3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머리가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5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낸 후에 닦아내고 빗어주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기 1번의 경우는 따뜻한 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 없이 두발 청결을 돕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의 경우에는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모발에 세정제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르고 나서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 4번의 경우 머리가 많이 더러운 경우에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정제를 물에 타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충분히 닦아 말려주고 만약에 많이 더러워졌다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5번의 경우는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를 마사지하는 과정 그리고 거품을 내는 과정이 빠져 있죠. 단순히 30분 후에 바르고 닦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손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무좀 예방을 위하여 모직 양말을 신도록 한다. 2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3번, 발은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준다. 4번, 발톱깎이로 발의 각질을 제거한다. 5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주어야 하고요. 발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모직 양말을 신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직 의류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보기 2번처럼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4번처럼 발톱깎이로 발의 각질을 제거하지 않고요. 보기 5번의 경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교재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이었고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바른 방법은 1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3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4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깨끗이 소독한 후 닦는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재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다뤘던 내용인데요.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꺼즈나 솜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경우에는요.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넣어 주셔야 하고요. 보기 2번은 목욕 담요를 몸과 다리를 덮어 주셔야 되는 거였죠. 보기 4번의 경우에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멸균 장갑이 아니라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 5번처럼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입, 코, 귀, 눈, 목의 순서로 닦는다. 2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3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까지 닦아준다. 4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아낸다. 5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입술, 이마, 볼, 목의 순서로 닦아주셔야 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귀 안쪽의 귀지까지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 입구의 귀지까지 닦아주셔야 하고, 보기 4번의 경우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아내 주셔야 하고요. 5번의 경우에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교재 26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통목욕을 도울 때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욕조에는 5분 정도 담그게 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닦는다. 4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5번 목욕 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 보습을 유지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처럼 순서는요.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닦고, 그리고 회음부를 마지막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처럼 머리를 감기는 경우라면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나서 머리를 감겨주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5번처럼 목욕할 때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보습을 유지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침상 목욕을 시킬 때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2번 눈 주변에는 순환 비누를 사용한다. 3번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순으로 닦는다. 4번 면봉으로 중위도까지 닦는다. 5번 양쪽 하지는 바르게 펴서 닦아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그리고 목에 순서대로 닦아주시면 돼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셔야 하고요. 보기 2번 보시면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경우에 면봉으로 중위도까지가 아니라 귀 입구까지 닦아주셔야 하고, 양쪽 하지는 무릎을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받치고 닦아주셔야 합니다. 교재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정맥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옷에 오염으로 단추가 있는 상의를 벗기게 되었습니다.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 왼쪽 팔을 소매에서 빼낸다. 나, 수액을 건다. 다, 수액을 빼낸다. 라, 오른쪽 팔을 빼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교재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 즉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기고 수액을 빼서 건 다음에 마비된 쪽 팔을 벗기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는 오른쪽 편마비가 있고 왼쪽 팔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와 같이 왼쪽 팔을 소매에서 빼낸 후에 다처럼 수액을 빼내고 나와 같이 수액을 건 다음 마비가 있는 오른쪽 팔을 빼내는 순서로 옷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벗기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을 벗긴다. 다,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을 벗긴다.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셔야 하는데요. 이 대상자는 현재 왼쪽 편마비고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하의를 벗길 때는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 다음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을 먼저 벗겨주시고 그 다음 왼쪽을 벗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 다, 라, 나입니다. 교재 279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6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3번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올린다. 4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균형을 잡은 후 들어 올린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려 주셔야 하는 것이죠. 보기 1번처럼 반동을 사용해서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보다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기 2번처럼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기 3번처럼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낮게 해주셔야 하고요. 보기 5번처럼 두 발을 모아서 지지면을 좁게 한다면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으신 후에 지지면을 넓혀 주시는 것이 균형을 훨씬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인데요. 교재 282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쪽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마비가 없는 왼팔을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대상자와 함께 침상 머리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힐 때 올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양손은 나란히 허리에 둔다. 2번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3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번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5번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으셔야 하는데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왼쪽으로 돌려 눕힐 거기 때문에 왼쪽의 반대인 오른쪽 발을 왼쪽 위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겠고 보기 1번 같이 양손은 가슴에 포개 놓으셔야 합니다. 보기 4번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셔야 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돌리려고 하는 쪽인 왼쪽에 서서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재 283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힐 때 지지해야 할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힐 때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서 깊숙하게 넣은 후에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태울 때의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가,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일으킨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올바른 순서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저희 교재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대상자를 태울 때 첫 번째는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잘 지지해 주고요.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 후에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 깊숙이 앉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 가, 다, 라의 순서로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대상자를 태우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보기 1번, 평지를 이동할 때, 2번, 울퉁불퉁 길을 갈 때, 3번, 내리막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인데요. 저희 교재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로 이동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오른쪽 다리 다음 왼쪽 다리 다음 보행기. 2번, 왼쪽 다리 다음 보행기 다음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다음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다음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다음 오른쪽 다리 다음 보행기.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행기를 이동할 때 한쪽 다리만 힘이 약한 경우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나서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쪽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약한 다리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나아간 후에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를 앞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교재 30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지팡이 다음 오른쪽 다리 다음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다음 왼쪽 다리 다음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다음 지팡이 다음 왼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다음 지팡이 다음 오른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다음 왼쪽 다리 다음 지팡이. 자, 올바른 순서는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다음 오른쪽 다리 다음 왼쪽 다리인데요. 교재 30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건강하게 되겠고 지팡이 보행을 할 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먼저 그 다음 다리는 건강한 다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비된 다리가 오게 되는데 이 대상자는 현재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 다리가 되겠고 그래서 지팡이 다음 오른쪽 다리가 오고 그 다음 마비된 다리인 왼쪽 다리를 내디디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일상생활을 도울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 1번, 손은 흐르는 물에 씻고 젖은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 2번, 대상자의 오래된 책을 만졌을 때는 꼭 손을 씻도록 한다. 3번,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4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번,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오래된 책이나 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주셔야 하죠.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회용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젖은 수건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의 경우 분비물을 처리할 때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4번의 경우에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뜨거운 물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탁하거나 씻어 주셔야 하고요. 보기 5번의 대상자의 세탁물은 격리된 장소에서 세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상자의 세탁물이 오염된 세탁물이라면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고무 제품은 모아서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3번, 사용한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4번, 흡입병은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한다.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합니다. 1번처럼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릴 경우에는 변색이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보기 3번처럼 사용한 카테터를 소독할 경우에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을 해주셔야 하고 흡입병의 경우 1일 1회 이상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보기 5번처럼 혈액이 묻은 물품의 경우에는 찬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교재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처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을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정해야 할 부분은 무릎 부분은 라, 손목과 엉덩이는 다, 윗팔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다, 라 5번이고요. 교재 305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올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3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 보온을 유지한다. 4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의 공기압을 확인한다. 5번, 대상자 돌봄을 위해 보호자가 동시에 사용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의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작동 여부는 하루에 한 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과 같이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 같은 열을 발산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보기 5번과 같이 보호자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보기 1번,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2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3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4번,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자. 5번,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대상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인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 낙상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게다가 낙상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기 5가지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2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였습니다. 교재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소화기 사용 순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소화기 사용 순서로 올바른 순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나의 그림처럼 안전핀을 뽑고, 가의 그림처럼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라의 그림처럼 손잡이를 움켜쥔 다음에 다의 그림처럼 분말을 고루 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보기 1번, 가스 밸브를 열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2번, 집 안에 물이 모두 빠지고 나면 성냥을 사용하여 불을 켠다. 3번, 집으로 몰려온 물이 모두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번,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준다. 5번, 홍수로 밀려온 물이 몸에 젖었을 경우에는 수건으로 닦아낸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보기 1번의 경우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 주셔야 하고요. 2번의 경우에 집 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가스가 집 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냥이나 라이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 3번의 경우에 집으로 몰려온 물이 모두 빠지더라도 가스와 전기의 경우에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보기 5번처럼 홍수로 밀려온 물이 몸에 젖었을 경우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1번입니다. 시설에서 전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2번,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콘센트를 만진 대상자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4번, 전선을 잡고 재빨리 플러그를 뽑는다. 5번, 전류를 차단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전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류를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전선이 벗겨진 경우에는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전기 쇼크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주셔야 합니다. 교재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2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음식은 보기 1번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2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3번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4번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번 간장이 재운 마늘장아찌. 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2번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에 카레 가루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42번은 2번이 정답이고 교재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치아 손실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문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2번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3번 사과를 긁어서 먹인다. 4번 소고기는 납작하게 저며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5번 감자는 얇게 썰어 튀겨 소금을 뿌린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사과를 긁어서 먹인다입니다. 교재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치아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씹기장애가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씹기장애와 삼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1번처럼 문어의 경우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게 되면 오히려 질겨지게 될 수가 있고요. 식사 후에 2~3시간 정도가 아니라 30분 정도 똑바로 앉혀둘 수 있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1번 잎채소는 눕혀서 야채 저장실에 보관한다. 2번 복숭아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차게 보관한다. 3번 토마토는 수확 후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먹는다. 4번 조개류는 소금을 희석한 물에 담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다. 5번 달걀류는 둥근 부분이 아래로 오게 보관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토마토는 수확 후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먹는다입니다. 보기 1번처럼 잎채소의 경우에는 눕혀서 보관하게 되면 빨리 시들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해 주셔야 하고 복숭아의 경우에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했다가 먹기 2~3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차게 먹습니다. 조개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요. 달걀류는 둥근 부분이 아래가 아니라 둥근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보기 1번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준비한다. 2번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3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번
필히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5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입니다. 교재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외출의 만족 정도는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를 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필히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약 구매 상황을 대상자에게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2번 대행할 다른 업무까지 모아서 같이 대행한다. 3번 약을 구매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니다. 4번 약의 구매가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5번 필요한 경비는 시설장이 먼저 수납하고 후 청구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약 구매 상황을 대상자에게 수시로 확인시켜 준다입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시켜 주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의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4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환경에 대한 옳은 설명은? 보기 1번 침실은 안전을 위해 가급적 1층보다는 2층에 배치한다. 2번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한다. 3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놓는다. 4번 다리 간격은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5번 유리문은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은 침실의 경우에 가급적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보기 3번처럼 노출된 온수 파이프가 있다면 알루미늄 호일이 아니라 절연체로 감싸 주셔야 하고, 보기 4번과 같은 다리 간격은 넓은 식탁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 5번처럼 문이 있다면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해주셔야 합니다. 교재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48번 문제입니다.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모으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보기 1번 하던 일을 멈출 때까지 모른 척한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3번 휴지를 모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휴지를 보이지 않게 모두 치운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휴지를 찾아다니고 주머니에 모으는 대상자는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함으로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49번입니다. 평소 식사를 잘 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보기 1번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본다. 2번 식사를 할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둔다. 3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군다. 4번 식사를 빨리 하라고 재촉한다. 5번 식사를 거부할 시 즉시 그릇을 치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본다입니다. 평소 식사를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지, 건강의 이상 여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재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보기 1번,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인미입법을 시행한다. 2번, 목에 걸리면 큰일 나요 라고 말하며 입을 벌리게 한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과일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4번, 진짜 맛있겠네요 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5번,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득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과일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인데요.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1번입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한다. 2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확인한다. 3번,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도록 한다. 5번, 방을 환하게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1번처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간식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3번처럼 홍차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처럼 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운동을 하고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을 환하게 하기보다는 방을 적절하게 어둡게 수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겠죠? 교재 459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집 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방을 바꾸어 준다. 4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정리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인데요.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교재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기 3번처럼 방을 바꾸어 주면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 4번처럼 복잡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이도록 합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손수건이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보기 1번, 손수건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2번, 나중에 같은 것을 사오겠다며 달랜다. 3번, 같은 손수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직접 손수건을 찾아서 갖다 준다. 5번,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교재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도둑망상을 나타내는 대상자의 경우에 같은 손수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1번처럼 손수건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없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번처럼 나중에 같은 것을 사오겠다며 달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4번처럼 요양보호사가 직접 손수건을 찾아서 갖다 주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올바르지 않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적절한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그런 행동을 그만하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2번, 흥분한 이유를 물어본다. 3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5번, 말 없이 신체적인 요양 보호를 실시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입니다. 교재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대상자가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온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다음은 55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보기 1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준다. 3번.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며 반응을 지켜본다. 4번.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퇴근할 수 없다고 한다. 5번. 집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틀어준다 입니다. 교재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사례는 해질녘이 되면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잘 지내던 대상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석양증후군 또는 일몰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줄 수 있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기 1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두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5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5번,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입니다. 교재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거나 아니면 지퍼를 자꾸 내리기 때문에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창피를 주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인데요.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보기 1번,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2번,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번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대화를 주도해 나간다. 5번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입니다. 교재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는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죠. 그리고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3번처럼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보기 5번처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 것은 옳지 않고요. 보기 4번처럼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대화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58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보기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대상자가 얘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3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는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5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정답은 3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는 한 곳에 고정한다 입니다. 교재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나온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선은 분산되지 않는 곳,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방법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대화하는 내내 웃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으나 대상자가 얘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 옳지 않고요. 대화 중간에 너무나 긴 침묵을 갖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59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얘기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어르신들 보호자도 못 와요.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3번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곧 좋아지겠죠. 4번 자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5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외로워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자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교재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람직한 공감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나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요. 그 부분은 4번이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와요. 자녀분들을 못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맛도 없고 외로워요. 이것을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라는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옷이 젖었는데도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보기 1번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2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산책하러 가세요. 3번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4번 어저께 며느님이 새로 사오신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5번 입고 싶은 옷을 직접 골라보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얘기를 하고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은 상대방 어르신이고, 내가 느끼는 바는 어르신이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 때문에 어르신이 감기에 걸릴까봐 나는 무척 걱정된다 라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2번, 중증 치매 환자에게 적용한다. 3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4번,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한다. 5번, 친화력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입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의 내용이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번과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닐 거고, 3번처럼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물건값 계산하기 방법입니다. 형식이 없는 빈종이가 아니라 일기 형식의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번인데요.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자, 두 번째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판단력 장애, 2번은 진압력 장애, 3번은 노인성 난청, 4번은 언어 장애, 5번은 시각 장애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을 하고, 난청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못하므로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마주보고 시선을 맞추며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3번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바른 방법은 보기 1번, 대상자의 옆에서 귀를 대고 말한다. 2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3번,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준다. 5번,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입니다. 교재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보기 1번처럼 대상자의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보기 2번은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얼굴 앞에서 정면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4번처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두 번째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주의력 결핍 장애, 2번 진압력 장애, 3번 시각 장애,
4번 운동장애, 5번 이해력장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진압력장애입니다. 413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일관성 있게 대상자를 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을 자주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5번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의지해서 대상물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죠. 2번처럼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것 옳지 않고요. 3번의 경우에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와 얘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4번처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고요. 5번처럼 신체 접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4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6번입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실시한 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516페이지 나와 있는 질식의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인데 5번의 경우가 하임리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질식을 한 대상자에게 뒤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 즉 하임리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번처럼 이물질을 빼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도 안으로 깊숙이 더 밀어 넣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4번의 경우에도 무언가를 물을 더 마시게 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내게 하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임리 방법으로 이물질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67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 1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2번 코와 입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3번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4번 못에 발을 찔려 피가 나는 대상자 5번 심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대상자.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가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기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517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설명에 대하여 옳은 것은 보기 1번 심장의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번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2가 되게 한다. 3번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2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5번,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입니다. 보기 1번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보기 2번을 보시면 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대 2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박과 이완의 시간의 비율은 50대 50이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보시면 압박 부위가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기 4번을 보시면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도록 체중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2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의 바른 자세는?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그림과 같이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턱을 위로 들어주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기 1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은 지속되어야 한다. 3번. 심장 리듬은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4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5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입니다. 보기 2번의 경우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다 떼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의 경우 심장 리듬은 2분마다 자동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기 4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주셔야 하고요. 보기 5번의 경우에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니라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시고 그 후에 패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교재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